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폭락 랠리 큰손해 하방 베팅입니다. 최근 들어서 마이클 버리 이외에 하방 베팅하고 있는 기관들이 늘고 있고 운용사, 투자은행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가 하방 베팅을 하고 있는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최근에 좀 실시간으로 중요한 뉴스들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못 올릴 때는 중요한 뉴스들을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에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꼭 입장해서 좀 중요하게 나오는 뉴스들 같이 확인하고 공부해 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꼭 참여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데 최근에 미국 증시가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올라가나 싶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우하향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평선을 깨면서 잘못하면은 좀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 궁금한 게 이 주요 투자 은행들, 운용사들 그분들은 지금 베팅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리고 지분을 어떻게 들고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클 버리는 워낙에 유명하고 그 이외의 투자은행이나 또는 운용사들이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해외에서 이번에 다 보고를 했거든요. 다 공시를 했기 때문에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열어봤어요. 그래서 비중이 유의미하게 늘어났거나 또 유의미한 매수가 들어왔거나 했던 투자은행 운용사들을 제가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은행의 보유 주식, 운용사들의 보유 주식을 이번 3분기 기준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9월 말까지 뭘 사고 팔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고 어떤 거를 들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기관 투자자의 주식 보유 현황을 담은 보고서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그러니까 11월 15일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 SEC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1억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모든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이제 SEC에 제출을 합니다. 미국 주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거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마이클 버리가 운용사 해체했죠. 지금까지 공개된 보고서는 6월 30일까지 나왔고 이제 나오는 게 이제 11월 15일 3분기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투자사는 뭘 사고 있고 어떤 기업을 가장 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누굽니까? 일단 마이클 버리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이클 버리의 이제 3분기 무엇을 샀고 무엇을 팔았느냐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명하죠. 비중 66%, 그 다음에 비중 13%, 대략 한 80% 정도를 어디다 태웠냐면은 팔란티어 하방 베팅 풋 돼 있죠. 팔란티어가 2027년도까지, 그러니까 1월입니다. 2027년도 1월까지 지금부터 1년 뒤에 몇 토막 난다? 3분의 1 토막 난다에 투자를 해놓은 상품이고요.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한 40% 빠진다에 투자해놓은 상품입니다. 66%, 13% 넣어놨고요. 나머지는 화이자 상승할 것 같다, 석유가스 상승할 것 같다, 취약계층 보험 상승할 것 같다 라고 했죠. 그래서 최근에 얘가 좀 오르고 얘가 떨어지니까 최고의 베팅이었다 이러면서 자기가 SNS에 박수를 쳤죠. 그 다음에 매도한 거 보면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거는 보험사, 그 다음에 이제 RGN, 항체 신약, 룰루레몬 레깅스, 메타, 여러분 생각하는 그 메타고요. 그 다음에 에스티로더 화장품인데 얘네가 뭐냐 한다면 2분기에 샀던 거예요. 2분기에 샀던 거 그대로 그냥 다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에 새로 세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3분기가 찐이지 않을까. 이게 진짜일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애매해요. 애초에 비중이 지금 종목도 애매하고. 근데 이게 이제 진짜 베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걸로 아마 지금 마이클 버리는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시에서 조금 유명한 하방 베팅을 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뭘 했을까 궁금하죠. 그래서 다음 보겠습니다. 드러켄 밀러,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를 운영하는 상당히 이 월가에서 유명한 투자가죠. 드러켄 밀러의 매수 매도 기업인데 사실상 그렇게까지 유명한 기업들을 사거나 팔진 않았어요. 일단은 첫 번째 인스메드, 이제 희귀질환 치료제 만드는 기업인데 지분을 3% 정도 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쉐어 MSCI 이머진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흥국 지수 상방합니다 하면서 투자했습니다. 여기 안에 뭐 대한민국도 있고 여러 이제 이머징 국가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지수보다는 신흥국들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니까 투자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거 테크놀로지스는 이제 자산 토크나 대출하는 기업이다. 대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국채 STUB 여기에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 담배 기업이고요. 전자담배 매도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ENTG 이거 반도체 디스플레이 증착기 관련된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HR 레이저 광학,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이제 플루터 인터테인먼트 이게 이제 스포츠 베팅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기업 산 것 같고요. 자기가 싫어하는 기업 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러킨 밀러는 뭐 대단히 뭐 중요한 기업이 없었다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 길을 왜 가져왔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한 방향성을 가진 기업, 이 운용사나 투자은행들은 뺐어요. 제가 뺐고 좀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번에 투자하는 것 같은 애들만 가지고 왔는데, 어떤 애들이었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시타델입니다. 정말 유명하죠. 이 시타델이 뭘 샀냐, 뭘 팔았냐 보면 QQQ를 샀어요. 근데 그냥 QQQ가 아니라 풋 하방 베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콜, 테슬라는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했고요. 골드는 올라갈 것 같아, 골드 콜 상방. 그 다음에 테슬라 풋도 샀습니다. 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하나가 해칭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플 콜 샀습니다. 비중이 얼마 안 되죠? 상관없습니다. 다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뭘 팔았냐면 스파이 풋, S&P 500이 하락할 것 같아, 이거를 팔았어요. 그리고 S&P 500 콜, S&P 500이 상승할 것 같아, 이것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S&P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QQQ 이제 나스닥 상방 투자해 놓은 거를 팔았고요. 넷플릭스 하방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 상방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가 지금 뭘 들고 있나를 봐야 돼요. 지금 포트폴리오 제일 상위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S&P 500 하방이에요. 얘네 비중 제일 많은 게 S&P 500 하방이고요. 비중 제일 많은 게 나스닥 비중 하방이에요. 얘네 보면은 비중 하방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많은 게 S&P 500 3방인데 이 하방 투자한 거에 한 절반 조금 넘는 수준 투자해놨고요. 테슬라 콜, QQQ 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방 투자한 거에 한 60% 70% 정도를 상방에 투자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해칭이라 보는 거고, 이게 이제 메인 포지션이라 봐야 돼요. 그래서 메인 포지션은 지금 하방입니다. 그래서 시타델은 지금 얘는 떨어질 거야, 시장 떨어질 거야, 하방 갈 거야 라고 지금 포지션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사모아가지고. 그래서 보다 시타델은 3분기부터 이미 증시 하방을 준비해 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 얘는 아예 그냥 포지션이 하방이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입니다. 우리 유명하죠. 그래서 골드만삭스 옆에 제가 설명 안 써놨는데 왜 안 써놨냐면 뭐 그렇게까지 설명할 정도의 기업들이 아니에요. 일단 애플 상방 투자해놨죠. 뭐 이건 그렇구나. 근데 뭐다? 여기도 골드만삭스도 QQQ 하방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도 뭐다? 시장 하방에 지금 대비를 하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3분기부터. 그리고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있는 상태고, 뭘 팔았어요? S&P 500 하방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보니까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질 것 같다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S&P 500 하방 투자한 데는 약간 QQQ, 나스닥 하방으로 좀 교체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보면은 러셀 지수, 미국의 중소형 지수 콜 상방 팔았습니다. 나스닥 상방 팔았습니다. S&P 상방 팔았습니다. 러셀 지수 팔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상방 다 팔았어요.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일단 조금 채우고 QQQ 하방을 늘렸다, 나스닥 하방을 늘렸다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보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하방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다. 사실상 이제 대형 투자은행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이 마이클 버리처럼 몰빵 포트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늘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시장 하락을 좀 대비하는 게 아닌가, 해칭을 좀 늘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로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볼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우리 BOA 유명하죠.
이번 3분기 어디에 비중을 제일 많이 늘렸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옆에 설명 안 써놨어요. 왜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뭐 중요하게 볼만한 또는 설명할 만한 내용이 없어서 옆에 안 써놨고요. 제가 그냥 말로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S&P 500 하방 풋 보다 S&P 500 떨어질 것 같다에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비중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TLT 미국의 이제 장기채에다가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본다는 거죠. 경기 둔화든 경기 침체든 뭔가 안 좋아지면은 금리 인하가 될 거고, 금리 인하냐면은 어쨌든 채권 가격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투자를 한 거고, 경기 둔화에다가 투자를 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 뭐냐면 아이셔얼드 아이박스 하이 풋 써놨죠. 이게 뭐냐면 HYG가 회사채 중에서도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의 ETF예요.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 ETF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회사채 하방 베팅이에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에 신용 리스크가 생기지 않을까? 그 회사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고 경기가 좀 안 좋을지 않을까라는 것에 투자를 다 해놓은 겁니다. 풋 하방. 그 다음에 보시면 아이셔얼즈 러셀 미국 종수형지수 하방 베팅, 하방 베팅, 하방 베팅, 얘도 보다 경기 침체 둔화 베팅, 하방 베팅. 뱅크 오브 아메리카 포트도 뭐예요? 싹 다 하방으로, 어떻게 보면 해지를 한다는 생각으로 3분기에 전부 다 매수해 놨습니다. 매도한 거 뭐예요? 아이셔얼드 코어 S&P 500 상방, S&P 500 상방 매도, 그 다음에 나스닥 하방 매도. 그 대신에 뭘로 바꿨어요? S&P 500 하방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상방 매도,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기업 매도, 아마존 매도. 그래서 지금 대부분 뭐다? 하방으로 비중을 좀 채워놨다 3분기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주요 기업들의 비중을 추가한 거 보면은 상방에다가 메인으로 좀 집중해서 투자하겠다, 난 하방 해지 다 풀어버리겠다, 이런 사람이 없고요. 오히려 하방 해지를 늘리고 있는 투자은행이나 운용사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시타델 같은 경우, 마이클버리 같은 경우에는 하방에다 그냥 거의 몰빵을 쳤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마이클버리는. 시타델도 상위 비중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방이에요. 싹 다 상위 한 8, 9% 정도 되는 수준이 하방으로 갑니다라고 메인으로 해놓은 겁니다. 해칭을 오히려 콜로 해놨어요. 그런 곳이 지금 시타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애초에 3분기부터 같이 보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지가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마음이 놓이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3분기 주요 투자은행들 비중 관리를 크게 안 하거나 하방 베팅 늘린 곳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비중 관리 안 한다는 건 뭐냐면 산 것도 별로 없고 판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비중 뭐 조금씩 옮긴 애들은 아예 안 가져왔고요. 비중을 좀 크게 옮겼거나 또는 하방 베팅을 늘린 곳을 가지고 온 거고, 대부분 나스닥 하방 베팅을 하거나 마이클버리는 강하게 팔란티어, 엔비디아 하방 베팅을 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시타델도 하방 베팅을 좀 임팩트 있게 해놨습니다. 비중 한 9% 정도를 해놨어요. 주요 운행사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에 하방 투자를 해서 기업 신용 리스크 가능성까지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뭐 파산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만큼 기업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조금 불안한 기업들은 조금 이제 이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거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투자를 해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미 미국 주요 운용사들은 하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방이 주요 포지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방으로 해칭을 해놓거나 아니면은 진짜 하방 자체를 주요 포지션으로 잡아놓은 운용사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유명한 게 마이클버린 거지. 그 제외하더라도 이번에 보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골드만삭스, 시타델 모두 다 3분기에 하방을 대량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타델은 제일 큰 비중 S&P 500 하방을 찍어놨습니다. 나머지는 오히려 나스닥에다가 비중을 더 많이 찍어놓은 경우가 많아요. 나스닥 하방에다가. 그래서 S&P 500 하방이냐, 나스닥 하방이냐, 뭐 아니면은 뭐 회사채가 떨어질 것 같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러셀 지수 하방이냐, 어쨌든 하방을 다 늘려놨어요. 그래서 이번 4분기가 내리거나 조금 시장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걸 다 예측을 한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들 대비한 거고, 그 다음에 운용사들이나 투자은행도 분석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제 생각에는 조금 임팩트 있는 멘트나 이런 거를 괜히 초치할까봐 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자기네들은 뒤에서 조금씩 애초에 리스크 관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투자은행들이 준비해놓은 게 눈에 보였잖아요. 숨길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도 지금 상황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 하루 나왔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게 상방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 3월까지는 유동성이 별로 없거든요. 특히 TJ장고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지금 유동성이 없는 상황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중국에서 이번에 새로운 AI들이 나오고 있죠. 그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 보면서 저희는 항상 얘기하죠. 지금은 가지고 있는 거 분할 매도할 때고 추가 매수할 때 아니다, 신규 매수 들어갈 때 아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저는 살 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대기할 때가 맞다라고 보니까 같이 좀 대기하고, 제가 사도 될 때 진짜 사도 되겠다 싶을 때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하니까 이제 분할 매수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테니까요. 지금은 좀 대기하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분할 매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수요일 저녁 10시마다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꼭 수요일 저녁 10시에 영상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올라가지 않는 이 영상이 그런 날에는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에서 중요한 뉴스나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 매일매일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미국 증시 중요한 내용들 공부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니까요. 리얼 미국 주식 저희 유튜브 딴 거 안 바랍니다. 구독 그 다음에 댓글 꼭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번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